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83페이지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연동제까지 해서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처리 절차는 여러분이 큰 흐름만 따라가시면서 저렇게 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구나, 그렇게 이제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전에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할 내용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상으로 이 5가지 개발행위를 하고 싶은 사람은 개발행위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개발행위가 신청하는 과정에 말로 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는데 그 계획서 내용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환경오염 방지, 경관 적용, 위해 방지, 기반 설치 용지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공법을 공부하는 과정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있죠? 이 4가지는 공법 어디서나 다 공통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가지고 시험에 물어볼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제 하나의 단어로서 기억하시라고 환경위기라고 제가 써봤어요. 그래서 환경위기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는데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허가권자에게 해야 되겠죠? 그럼 허가권자가 누굴까요? 허가권자가 말하는 관할국의 장들입니다. 특광시장, 시장군수라고 칭하면 되겠죠? 바로 이분들에게 이제 개발행위가 신청을 하게 되는 건데 이때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당신들 마음대로 허가를 내줬다 안 내줬다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법에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5가지를 놓고 그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거고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이제 불허가 처분하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들 하면 15일 안에 처분이 떨어지는데 자, 불허가 처분이라고 해서 이제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할 것이고 허가 처분이라고 해서 이제 개발행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의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같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똑같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5가지를 들고 있지만 1호, 2호, 3호와 4호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1호, 2호, 3호 개발행위는 개발 행위로 인하여 토지 외형의 변화가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잘못됐을 때 원상복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4호와 5호의 개발 행위는 외형의 변화가 없어요. 원상복구에 문제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구별하기 위해서 1호, 2호, 3호 개발 행위 허가를 내줄 때는요, 보다 신중하게 허가를 내준다는 의미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같은 개발행위라도 구성이 좀 다르다는 전제를 먼저 좀 깔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더니만 조건은 하나도 안 지키고 개발만 한다, 또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에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는데 그 내용에 관한 걸 추가적으로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허가라는 표현을 한 번 정도 들으셨는데 허가라는 것은 권리 회복행위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근데 그 권리 회복행위를 제한하겠대요. 그러면 권리 행사를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제한의 사유와 제한 기간에 관한 것이 정해져 있죠. 명문 규정으로 바로 그에 관계되는 내용을 배우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로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지는 절차가 이렇게 진행될 거다, 그 얘기를 보는 건데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1호, 2호, 3호 개발을 4호까지 이런 개발행위 하고 싶은 사람은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요. 이때 계획서 내용이 환경위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거 배우시게 되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도 누군가가 개발행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할 때는 계획서 내는 거죠. 그런데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요, 기반시설을 설치를 안 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서 개발행위 하는 사람이 계획서를 내되 기반시설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는 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나머지 3개만 내면 된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기반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계획서를 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허가 기준이 아까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그 1호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2호가 형질 변경이죠? 형질 변경의 규모에 적합할 것,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적 용도의 개발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무한정 개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0제곱 미만, 1만 제곱 미만, 3만 제곱 미만의 한도에서만 사적으로 개발이 인정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허가 기준 3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럼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바로 국토교육부 56조는 사적 용도 개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공적 개발과 충돌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적 개발과 충돌하지 않도록 바로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듣고 허가를 내준다라고 기준을 잡는 거죠. 그래서 법에 정하는 기준 5가지 뭐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15일 안에 처분이 떨어진다고 그랬던 거죠. 자, 처분이 떨어집니다. 15일 안에 불허가 처분과 그다음에 허가 처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불허가 처분일 때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통지하고 허가 처분은 허가 내용을 통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 이 과정에서 같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도 1, 5, 6, 3호는 보다 신중하게 허가 내주라고 그랬죠. 도시계획은 심의 거쳐가 내주고 그다음에 준공 검사 받아야 한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배우셨던 거죠. 이때 이제 조건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조건은 다 똑같다니까요. 내용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적용, 위해 방지, 기반 설치 용지 확보에 관한 조건을 걸어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죠. 이때 조건을 걸어 허가를 내줬더니만 조건을 안 지킨다 그러면 곤란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행 보증을 예치시키는데 이때 이행 보증 예치 사유가 굴비 발차기라고 이제 단어를 표현하는 겁니다. 좀 이따 내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조건부로 허가 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청한 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돼 있다는 거죠. 가정을 해볼까요? 제가 1억, 가액 기준으로 합시다. 1억짜리 개발행위라는데 시장님께서 조건을 거셨어요. 근데 그 조건을 달성하는데 5천만 원 더 들어간다? 곤란하죠? 너무 과중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시장님 찾아서 한 말씀 드려야지, 시장님 저 개발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조건이 과중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바대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그러지.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한의 사유와 제한 기간이 명분 규정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3년에 연장 2년, 5년 초과 금지라는 내용의 개발행위가 제한에 관한 규정, 바로 이런 걸 같이 추가적으로 배우시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개발행위 규모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개발 사업의 규모라는 것도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라는 것은 사적 용도로 말하는 거고,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공적 개발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위에 지금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가지고 양쪽으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랍니까? 면적의 기준이 같네.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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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3만,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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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5천은 없고, 그래서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 배울 내용입니다만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 속에 도시적의 보존 녹지는 절대 지정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면적이 같은 1만 3만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왼쪽은 미만, 오른쪽은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발행위는 사적인 측면에서 하는 개발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면적 미만밖에 인정이 안 돼요. 일정 면적 미만으로만. 그보다 커지면은 개발 사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바로 그래서 개발행위와 개발 사업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적을 여러분이 어차피 이건 다 암기가 돼야 될 면적입니다. 그럼 암기가 돼야 할 면적인데 기준은 알고 암기를 하시라는 거지. 훨씬 더 여러분 이해하는 도움 될 수 있으니까. 그래 여기 더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공부의 강조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5 이상, 5 이하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요, 이때 해당되는 수치가 포함되는 거 다 아시죠? 근데 5초가 5 미만하게 되면 해당 수치가 포함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개발행위는 일반요금 미만,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은 1만 요금 이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하가 되면은 1만이라는 수치는 개발 행위로 봐요, 개발 사업으로 봐요, 겹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만으로 썼던 것은 9,999까지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만이 넘은 순간부터는 1만 제곱미터부터는 그때는 개발 사업 영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공법을 공부하는 과정에 수많은 수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상과 이하는 별로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읽으셔도 돼요. 그 숫자가 들어가 틀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초과와 미만이 표현될 때는 반드시 의도해서 읽으시란 말이에요. 의도해서. 그래서 여기 1만이 나오거나 3만이 나오면 틀리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걸 조금 주의해서 봐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허가 기준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발행위 규모, 형질 변경 면적에 적합할 것,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비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여기 있네요.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개발행위가 사적인 용도로 하는 거라면서요. 공적 개발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듣게 돼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 다음에 기반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 5가지 기준을 놓고 이 5가지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거고, 이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불허가 처분한다. 뭐 그런 의미로 내용을 이해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까